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는 소식 하나하고 검찰이 월북몰이 반쪽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. 제가 일전에 전해드렸죠. 지금 전국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소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 계엄과 관련한 그 1심 선고가 이제 2월 중순에 나오죠. 2월 초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한 달 남짓 있으면 나오는데, 좌파에서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좌파 유튜브나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각안 만료였죠. 1심이 6개월 내에 안 나오면 일단 석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소위 내란 사건, 계엄몰 내란이라고 이제 그 혐의를 둔 그 사건이 1월 18일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석방을 해야 되죠. 그냥 그대로 갔다면은. 그래서 좌파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는 게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2월 중순에 다른 사건 놔두고, 다른 재판 놔두고,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 기소가 됐지만 다른 재판 놔두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좌파는 멘붕에 빠지는 거죠. 완전히.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다.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, 그 중에 하나,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,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이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서 이 특검들이,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쪼개기 기소를 다 했습니다. 쪼개기 기소를 하니까, 다른 8개를 지금 기소를 재판을 넘겼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한 개가, 내란 우두머리 혐의, 이 한 개가 구속기간에 만료가 돼도 다른 데서 구속영장을 또 재청구를 하면은 이게, 다시 6개월이 되는 거죠. 구속영장을 받아들여지면은. 근데 오늘 실제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. 뭐냐 하면, 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거죠. 일반 이적죄.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. 그러니까 일종의 북풍을 유도했다. 그런 혐의를 가지고 추가 기소를 했죠. 그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조금 전에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속보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. 추가로 발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 더 이제 구속이 불가피하게 됐고,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부장 이정엽인데, 이거는 이제 추가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,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, 그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데, 오늘,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. 이렇게 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지난 12월 23일 날,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열었었죠. 그때, 양쪽 이제 특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 의견을 들었는데,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36쪽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다. 이게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무인기 그때 용산 상공도 왔다 갔다 하고 했죠.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전단을 보내고 한 것이지, 그건 군사적 대응이지, 그것이 무슨 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서 전시 계엄을 만들기 위한, 이제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.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, 심지어 그때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재판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통화를 한 내용까지 거기서 다 이야기를 했죠. 공개를 했죠. 뭐냐면 트럼프가 전화가 와서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꺼내길래 오물풍선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. 전략적 인내가 그 원칙이고, 그리고 대통령은 이 전쟁을 막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왜 거기에 대응하면은 이게 정말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어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. 군사적 대응을 안 하고 있다. 그 대신
뭐 거기에 그 맞서서 뭐 전단을 뭐 살포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군 작전 차원에서 한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한다는 것이냐 이런 말까지 그때 법정에서 다 했습니다. 그때 제가 소개를 들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.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심리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부족하고 조력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방어권의 보장이 안 된다. 그래서 일단 그 석방이 되면은 방어권이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.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은 8개입니다. 8개. 지금 다 일정들도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8개 중에서 뭐 다 이제 아시니까 8개 중에서 가장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게 지기현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할 2월 중순에 선고를 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. 지기현 판사가 최근에 잠시 후에 전해드릴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그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. 무죄를 선고를 해서 지기현 판사도 좌파들에게 표적이 찍혀서 좌표가 찍혀서 겁먹은 것 아니냐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.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본인을 무슨 뭐 룸살롱 2억 같은 걸 막 덮어 씌워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겁먹은 것 아니냐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서정욱의 법대로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지기현 판사가 그때 이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그 1심 선고를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 법조인들 사이에. 그래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정말 법률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오히려 그 법대로 이렇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은 오히려 무죄 가능성도 좀 더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니냐. 원래 원칙대로 법대로 양심에 따라서 하면은 그렇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2월 초중순에 선고가 될 전망이고 이것이 전국 흐름의 최대 변수가 되는데 1월 9일 딱 일주일 남았네요. 일주일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. 재판을 끝낸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한 달 정도 이 판결문을 작성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럼 1월 9일에 조은석 특검이 구형을 이제 선고를 하겠죠. 구형 선고. 지난번에 첫 구형 선고가 있었습니다. 소위 말하는 체포 방해 사건. 그때 징역 10년인가 구형을 했었죠. 10년 구형을 했었죠. 그런데 그 소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. 무기 금고든지. 그래서 검찰이 어느 쪽으로 구형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. 어쨌든 올해 전국이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텐데 뭐 지방선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. 중간중간에. 그런데 가장 출렁이는 게 2월 초중순에 한 달 이제 남짓 남은 그 시점에 나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된다. 자,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것은 무산됐다는 속보를 말씀을 드렸고 또 속보 하나가 저번에 대장동 민간업자들 검찰 항소 포기를 사실상 이재명 정권에서 이것을 사실상 지시를 해서 이행을 해서 상당히 큰 파문이 일어났죠. 김만배를 비롯해서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김만배, 남욱 이런 사람들에게 항소를 포기를 함으로 해서 추징금도 제대로 때리지 않고 벌금도 제대로 매기지 않아서 수천억 원 돈방석이 앉게 해줘서 그때 이게 정권 차원의
이 어떤 뭐 결정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,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이 피고인들 5명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. 1심에서는 징역 2년 4년까지 구형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1심 선고에서 지기현 판사가 한 거죠.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 무죄 나온 거 이것도 또 항소 포기해서 완전히 무죄로 굳혀주는 것 아니냐, 이런 그 의심의 눈초리들이 실제로 있었고, 오늘이 그 마감일입니다. 오늘 자정까지 이게 항소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, 조금 전까지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좀 오리무중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자정 넘겨가지고 다 항소 포기해서 그냥 무죄로 다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. 박지원이나 그 서훈 뭐 이런 사람들이죠. 그런 그 상황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결국 절반을 택했습니다. 이런 것도 참 반쪽을 택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건지 서해 사건 반쪽만 항소를 했다. 소위 공문서 부분만 재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박지원, 그 서옥은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.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. 이것도 이재명이 바로 그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인가요, 이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을 했다. 그리고 조작 기소를 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 통제하에, 정권 통제하에 지금 검찰이 들어가 있죠. 완전히 검찰 통제 안에, 그때 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다 바꿨습니다. 검찰 그 총장 권한 대행하고. 그러니까 자기 그 정권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검찰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.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. 이거 항소하지 마. 그런데 이게 항소를 안 하면은 또 다시 대장동처럼 이 정권이 검찰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부 다 뭐 지침을 내려서 하느냐. 어떻게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유죄라고 해서 징역 4년까지 때린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항소를 포기한다? 이것은 법 체계가 아니죠. 그냥 정치권에서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또 비판들이 있으니까 참 꼼수도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? 절반만 안쪽만 항소한다. 그래서 결국 이 일부분은 뭐 박지원, 서욱, 박지원 전 국정원장, 서욱 전 국방부 장관, 이 사람들은 다 무죄 판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. 이게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되고 이 소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었죠. 그런데 제대로 국민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.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은폐하고 월북 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월북몰이를 했죠. 자, 그래서 그 유족들이 지금 상당히 분통해 하고 있는데, 유가족들이 또 트럼프에게 그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접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의 이 파장도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그 사법에 전부 다 관여를 하고, 어쨌든 심지어 검찰의 항소 문제까지 정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정말 초법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